광주 민주화운동에 기생하는 모기들, 우리 국민들이 F킬러로 박멸해버려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독설이 전국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5.18 광주민주항쟁 41주년입니다. 오늘 새날 방송이 있어서 광주로 내려가지는 못했고요. 몸은 가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광주의 민주화 영령들에게 삼가 인사를 드립니다. 5.18 광주민주항쟁 기념일이 돌아오니까 광주의 희생에 붙어먹고 사는 생모기들이 등장했습니다. 나경원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사람 약 올리는 데는 특이한 재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면서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작년 지만원이 국회에서 대국민 공청이라는 걸 했었죠. 그때 헛소리 쳐가지고 고소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윤석열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했죠. 현재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인 5.18을 모독한 지만원을 처벌하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5.18의 희생을 뜯어먹고 사는 생모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국민의힘 대응호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북한으로 전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더라고요. 자기가 평양국제관계대학 1학년이었던 1980년 5월에 북한은 전두환 파시적 군부가 민중봉기를 무참히 진압했다는 식의 보도가 자주 나왔다면서 북한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아침 이슬이 한국이 노래인 줄도 모르고 퍼졌는데 언제부터인지 북한 노래방에서 아침 이슬이 금지곡으로 선정되며 슬며시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성격 규정도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아침 이슬이나 임을 위한 행진곡과 같은 민중가요가 북한 대학생들 사이에서 불리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태영호는 본인이 국제관계대학을 나왔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태영호의 수기 3층 세기시 암호에서도 1980년 중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국제관계대학에 입학했고 1984년부터 1988년까지 베이징 외국어대학 북경예대죠. 영문학과를 졸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관계대학은 예과 1년에 본과 5년입니다. 이게 모두 6년제거든요. 그렇다면 태영호는 4년 동안 졸업했다는 거 아닙니까? 4년에. 김일성 주석의 아들인 김정일 위원장도 그리고 딸인 김경희 노동당 부장도 김일성 종합대학 전 과정을 다 다녔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자녀들도 학과정을 모두 마쳤는데 태영호만 6년제 대학을 4년에 다녔다고 하니까 웃기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관계대학은 당 간부 양성기관입니다. 북위 교육기관은 일반 고등교육기관 그리고 군사교육기관 그리고 당 간부 교육기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반 고등교육기관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그리고 평양의학대학, 경공업대학, 기계대학, 건설건재대학 이런 민족 간부들을 양성하는 대학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군사교육기관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김일성 정치대학, 강건종합군관학교 등이 군사 간부들을 양성하는 기관이고 당 간부 양성기관은 김일성 구급당학교 그리고 각급 도당학교들, 시군당학교들, 민방위대학, 인민경제대학, 금성정치대학 이런 대학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 고등교육기관이나 군관학교 같은 경우에 군사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당원이 아니더라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당 간부 양성기관은 최소한 조선노동당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1962년생인 태영호는 1980년이게 되면 4년간 중국 유학을 간 마친 18살밖에 안 되는 조선노동당원도 아닌 그런 일반 학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국제관계대학을 나왔다고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 겁니다. 태영호가 훗날 외교관을 하면서 국제관계대학 재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 당시에는 국제관계대학에 입학할 자격도 없었다는 겁니다. 태영호가 국제관계대학을 다녔다고 한다면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그 자료에도 국제관계대학 과정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국제관계대학을 다녔다 이렇게. 그런데 북경외대 부속고등중학교 졸업 그렇게 하고는 좀
없고 1984년부터 88년까지 북경외대 영문학 학력만 있습니다. 중국 유학을 마치고 평양 외대에서 공부를 하다가 북경외대에 유학을 다시 나갔던 걸로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민주항쟁은 1980년 5월에 있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태영호는 광주민주항쟁이 일어날 시기인 1980년 5월에는 중국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 당시 북한의 대학들이 개학 날짜는 9월 1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민주항쟁에 붙어 먹으려고 국제관계대학 1년을 다니던 시기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영호는 북한 사람들이 아침 이슬이 한국 노래인 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웃기는 겁니다. 아침 이슬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태양은 머리 위에 붉게 타오르고, 이런 가사 있죠. 태양은 머리 위에, 이런 말은 북한에서 쓰는 어투가 아닙니다. 북에서는 머리 위에 이렇게 부르죠. 이건 북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이슬은 한국 노래다,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르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는 님을 위한 교양시라는 광주민주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현재 부르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보다는 좀 다르긴 하죠. 그렇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나오는 노래를 부르게 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그 영화를 방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님을 위한 교양시는 자주 방영되었고 책방들에서 CD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태영호나 나경원은 광주민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살인마 전두환을 지지하는 그런 정당의 이익을 위하면서도 5.18의 희생에 기생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었나 봅니다. 지난날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 정권들에서 있었던 수많은 양민 학생 사건, 그리고 간첩 조작 사건, 그리고 광주 학살 사건들에 대한 평가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칼 858기 사건도 일어났고, 이런 조작에 재미든 자들이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고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묻히는 과정을 보면서 광주에 600명의 인민군이 내려왔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지만원이나 또 그런 거짓말들을 창작하는 이런 얼뜨기 탈북자들도 생기는 겁니다. 때문에 모든 양민 학살 사건과 간첩 조작 사건, 광주 학살 사건과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꼭 물어야 하는 겁니다. 광주민주항쟁이 희생을 뜯어먹고 사는 모기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